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선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197억 달러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외환 당국이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달러화를 시중에 풀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167억 7천만 달러로 8월 말보다 196억 6천만 달러가 줄었는데요. 이는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네, 외환 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한 달 전보다 155억 3천만 달러 감소했고요. 예차금 37억 1천만 달러, 특별인출권 3억 1천만 달러,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교환성 통화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도 1억 달러 줄었습니다. 다만 한은은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지난달 8월 말 기준 4,36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8위 규모로 외환 보유액이 충분한 수준인 만큼 외환위기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허리케인 이언으로 큰 피해를 본 플로리다주를 방문했다가 욕설 섞인 표현을 한 장면이 그대로 노출돼 구설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 비치 레이 머피 시장과 악수하고 인사하면서 누구도 내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정 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됐습니다. 이로써 여가부 장관은 차관의 상위직급인 본부장으로 격하되며 여성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됩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최근 12일 사이 총 6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 수역에 다시 출동한 데 따른 반발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계속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 문제에서 한국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 일본 총리가 안보 문제에서 한일 양자 협력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같은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오는 11월부터 원유 생산을 이달보다 하루 20만 배럴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감산폭으로 오펙 플러스는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감산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주요 가담자 12명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주동자인 L군을 찾는 한편 지난 8월 말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관련자 2명을 구속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절반 정도인 48%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가운데 재감염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9.65%였던 재감염 비율은 9월 셋째 주에 10.92%까지 올랐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5년간 1조 원대에 달하지만 피해자들이 돌려받는 돈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24만 8천여 건, 1조 7,625억 원으로 집계됐지만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돈은 5,268억 원으로 전체 피해 금액의 29.9%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미뤄뒀던 유명 가수의 콘서트 같은 문화예술 공연이 재개되자 온라인 안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안표 신고 건수 얼마나 늘어났나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온라인 안표 신고 게시판의 신고 건수는 3,594건으로 2020년 같은 기간 359건과 비교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싸이 흠뻑쇼 신고가 가장 많았고 방탄소년단과 나훈아, 임영웅 콘서트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표상을 신고하더라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또 접수된 신고 중 문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연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웃돈을 얹어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희선, 노준영이었습니다.